애널리스트 톡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키움증권에서 스몰캡 담당하시는 김학준 연구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리포트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네, 실시간 추론의 시대인데 확실히 시장의 분위기가 추론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한 종목들도 굉장히 강한 흐름들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AI 인프라에서 또 어떤 섹터, 또 어떤 종목들이 다음 주자가 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 좀 담겨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 업체에 대해서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주목한 것은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AI 인프라 쪽에 계속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예전에 GPU부터 해서 에너지, 뭐 이제 광통신, 최근에는 전력 반도체에서 요새는 바로 어제까지는 이제 피지컬 AI로 넘어갔었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인프라 쪽과 관련돼서 돌고 도는 현상들이 계속 좀 나타남에 따라서 중장기로 봐야 됐었을 때 지금 주목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저희는 이제 통신 쪽과 관련돼서 한번 집중해보자 해서 이번에 자료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통신도 굉장히 뜨거웠던 섹터 중에 하나인데 중장기적으로도 여전히 관점은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시는 것 같고요. 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통신 쪽에 집중한 것은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기대하고 있었던 이제 피지컬 AI도 사실 지금 당장 도래한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먼 미래에 이제 도래한다고 했었을 때, 근데 피지컬 AI가 도래하게 됐었을 때 인프라는 과연 통신 인프라는 괜찮을까라고 봤었을 때 저희 생각에는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데이터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료 네. 자체는 글들이 좀 많아가지고 네. 일단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업링크에 저희는 집중을 했습니다. 업링크라고 하면은 저희가 핸드폰으로 다운링크 보면서 스트리밍 보시죠. 네. 대신에 이제 자료 같은 거 올릴 때 업링크는 이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신사들 같은 경우에 리소스 분배를 통해 가지고 다운링크에 대부분 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음악 스트리밍, 영상 스트리밍 다 스트리밍 중심으로도 많이 다운받아서 활용들 하고 있기 때문에 다운링크에 지금 집중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그런 형태 때문에 실제 보시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략 한 8%에서 9% 내외 정도 네. 예, 이제 업링크 용량 비중이 되어 있고요. 미국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7% 정도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낮네요. 네,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속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업링크랑 다운링크 비교했었을 때 8배에서 10배 정도 차이가 났었고요. 근데 AI로 넘어가면 다릅니다. 그래서 AI 같은 경우 보시면은 평균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9대1 정도로 가정했었을 때 네.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7대 3 정도? 예, 7대 3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챗GPT가 생성형 AI라고 했었을 때. 근데 저희가 요새 얘기하고 있는 추론의 시대, 네. 에이전트로 넘어가기는 5대 5가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전까지 챗GPT 같은 경우에는 뭐 알려줘. 네. 이런 식으로들 많이들 질문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답을 받는 그런 거에 그런 거 가깝죠. 가깝기 네. 때문에 거기에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추론을 해서 알려주는 형태인데 최근에 에이전트 시대는 다릅니다. 에이전트는 자기가 목적하는 에이전트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확장되고 있는 편인데 그랬었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더 빠르게 네. 이제 결과물들 받기 위해서 자료들 업로드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로드가 굉장히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에 이제 로보틱이나 그런 로보틱이나 아니면은 자율주행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실제로 영상들이 더 네. 높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봤었을 때 로봇 쪽과 관련돼서 이제 로보티즈 쪽을 한번 체크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 봤었을 때 관제 시스템을 이제 개미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봤었을 때 업링크 부하를 줄이려고 지금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저용량 영상으로 변환한 네. 다음에 그거를 이제 관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통신비를 좀 줄이고 있는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많이들 얘기하시는 자율주행 차량 쪽과 관련돼서 보통 차량에는 가장 많이 탑재되는 카메라가 720p 비디오랑 4K인데 얘네들은 시간당 300기가랑 5.4TB의 그 데이터를 형성을 합니다. 네. 엄청나게 많죠.
다 저장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 다 삭제합니다. 아, 그 중에서 30% 핵심만. 네, 핵심만 30%만 모델 학습에 이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만 이제 업로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라고 하면은 300기가 2%니까 대략 한 6기가 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살펴보게 되면 FSD로 봤었을 때 얘네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1시간 정도 주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정용 와이파이 연결됐었을 때 작게는 3기가에서 많게는 25기가의 주행 데이터를 업로드합니다. 서버로. 네. 한마디로 업로드되는 양이 자율주행 차량이나 로봇 쪽이나 굉장히 점점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자율주행 시대가 만연하지도 않았고 로봇 시대가 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시작도 아직 안 한 네, 안 거니까. 했죠. 그러면 향후에 봤었을 때 업로드가 굉장히 많이 네.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멀티모달 쪽으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토큰이 아마 지금 요새는 가장 대표적인 체크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아무래도 AI 쪽과 관련돼서 얼마만큼 추론을 많이 했느냐가 이제 토큰 수로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에이전트 같은 경우가 보통의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토큰을 많이 사용하고요. 멀티모달로 갔었을 때 텍스트가 13K라고 해서 하면은 이미지는 32K, 비디오는 54메가까지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토큰 수가 증가한다라는 거고요. 토큰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시간이 늘어납니다. 추론 시간이. 네, 한마디로 체크해야 될 게 많으면 많을수록 네. 아무래도 추론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추론 시간이 지연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계가 멈추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멈춘다기보다는 이게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빠른 처리들은 자체 하드웨어에서 많이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일부 좀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업로드가 이루어지게, 데이터 센터로 업로드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장한 개념 중에 하나가 AI 렌이라는 개념입니다. 네. 이게 이제 MWC에서 나왔었던 엔비디아가 나왔던 개념인데 이걸 기반으로 저희는 통신 장비주가 좀 많이 올랐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 AI 렌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AI 기지국에 옆에 AI 박스가 달리는 겁니다. 네. 여긴 CPU도 들어가고 GPU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지국이 AI 연산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AI 렌의 목적은 총 3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은 요게 이제 AI4 렌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AI가 렌을 위해서 간다라. AI4 렌에서 AI 기능 향상과 그다음에 인프라의 공유와 한마디로 렌 기능도 하고 AI 기능도 하고 요 2가지를 같이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추론도 좀 한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3가지가 이루어지게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보고 있는 거는 엔비디아가 이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통신시장 쪽에 뛰어드는 모습 중에 하나가 노키아한테 10억 달러 투자를 했었었죠. 그랬었죠. 네. 네, 그거가 이제 통신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AI 에리어라고 하는 이제 생태계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요게 이제 AI 렌이 들어가는 구동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여기에는 CPU 2개, GPU 1개, DPU 1개가 들어갔고요. 쿠다라고 하는 저희가 제일 많이 들었던 AI 오퍼레이팅 네.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도카라고 하는 이제 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구성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요걸 실증 테스트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 이미 소프트뱅크랑 같이 검증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봤었을 때 활용률이 기존의 33%에서 100%까지 늘어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필드 쪽에서 응답 속도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넓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게 함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기존에 대비해서 전력은 40% 적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 전용 모드 돌렸었을 때 월 15,000달러 정도 수익 창출이 추가적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네. 이건 비단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통신사들이 굉장히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AI 렌을 얼마만큼까지 이제 활용하냐에 따라서 기존 대비해서 캐펙스가 5배, ROI가 219%까지 나오면서 기존에 있는 시장 자체가 한마디로 기지국에다가 AI 박스를 추가했을 뿐인데 네. 거기서 엄청난 수익이 창출 가능하다라는 논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현재 지금 T모바일하고도 올해 필드 테스트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AI 렌 쪽은 향후에도 계속 같이 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요거에 대한 기본값 중에 하나가
오픈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픈랜이라고 하면은 그 기지국에 들어가는 DU 단에 있는 소스 코드에 대해서 오픈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통 장비사들이 그 소스 코드를 오픈하지 않는데 네. 오픈된 이제 장비로서 이제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범용성을 가져가려고 한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쪽에서 이제 범용 이제 AI 랜이 되기 위한 선제 조건 중에 하나가 오픈 랜 쪽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T&T도 오랜 쪽과 관련돼서 이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0억 달러 정도 쓸 거고 향후에 이제 트래픽과 관련돼서도 40%를 개방형 플랫폼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네.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주목하는 부분은 CPU 쪽입니다.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GPU 비중이 많아요. 네, 아직은 한마디로. 그런데. 네. 네, 근데 이제 엣지 단으로 온다는 건 핸드폰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GPU를 그렇게 많이 넣을 수가 없잖아요. 네. 추론을 위해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론 쪽에서 GPU가 어쨌든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하게 되면은 어떤 게 이제 각광을 받게 되냐? CPU가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CPU 같은 경우가 AI 에이전트 시대에서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강화학습 루프나 이런 쪽에 CPU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인텔 쪽에서의 그 주가도 최근에 많이 좋았었죠. 근데 저희가 좀 더 주목하는 거는 암입니다. 간밤에도 네, 이번에는 분위기가 쨍해졌죠. 굉장히 핫했었죠. 네. 그 전에 쓰여진 자료긴 한데 네. 저희가 암에 대해서 주목한 이유는 인텔은 범용 CPU 쪽에서 최강자입니다. 근데 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는 방식 자체가 최적화와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좀 있습니다. 한마디로 네. 뭐가 되냐면은 이제 대부분의 지금 빅테크들은 자체 CPU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범용 CPU를 사용한 게 아니라 자기들한테 꼭 맞는 이제 CPU를 이제 만들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베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최근에 있는 또 많이 이야기가 언급되고 나왔던,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암 아키텍처로 기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봤었을 때 전 세계 90% 정도가 이제 CPU 기준으로 봤었을 때 90% 정도가 암 아키텍처 기반으로 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같은 경우에는 이 CPU 생태계를 자체적으로 좀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에이전트 시대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PU 코어 개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토큰 발생 수도 이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중에서 지목해야 될 업체를 암과 관련해서 노타라는 업체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업체가 암하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계약한 솔루션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업체가 어떤 업체냐면은 솔루션 중에서 그 이제 SoC라고 요새 많이 네. 얘기하죠. CPU, GPU 이런 NPU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만드는 것. 이번에 엔비디아가 발표한 것도 GPU와 CPU의 그 혼합된 SoC 네. 형태로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이번에 컴퓨텍스에서. 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제공이 됐었을 때 관련돼서 NPU나 이제 그 CPU들에 대해서 최적화된 이제 모델을 넣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하드웨어가 어떤 하드웨어를 쓰든 간에 그 자기들이 그 원하는 기능을 최적화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모델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연산도 빨라지고 경량화도 되기 때문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업체고 노타가 최근에 암과 이 계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실적 성장에 대한 어느 정도 기반을 갖췄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노타가 좀 ARM이랑 관련이 있다 보니까 확장성인 부분에서도 투자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 네. 그 밖에 또 통신 장비 강조를 해주셨으니까 관련주 어떤 것들도 보고 계신지 네,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업체는 RFHC, 솔리드, 레이지 아큐모 같은 좀 어느 정도 이익이 네. 나온 업체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중장기 네. 성장성과 관련된 업체들이에요. 그 중에서 저희가 좀 더 주목하는 업체는 솔리드랑 노타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만 조금 더 짚고서 말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솔리드, 솔리드부터 살펴볼까요? 솔리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솔리드 같은 경우는 다스라고 하는 중계기를 만드는 업체예요. 네. 이 중계기는 사실 이제 오픈랜 쪽과 관련된 업체는 아니긴 해요. 근데 이 다스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00억대
네.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나온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에서 원래 기존에 오픈랜 쪽으로 삼성형 쪽으로 공급하고 있는 게 있었었고요. 추가적으로 이 업체가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 다스 안에다 알류를 집어넣는 하이브리드형 다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오픈랜 장비로 인해서 향후에 미국 지역 쪽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게 연말 정도 개발돼서 내년부터 이제 애드가 되게 된다면은 실적적으로 저희는 충분히 성장성이 이제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갇힌 실적이 아니라 이제 내년부터는 더 이제 올라가는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어서 저희는 솔리드에 대해서 이제 탑픽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노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드폰과 같은 이제 엣지 디바이스에서 이제 출원이 발생을 할 때 요런 칩들에 대해서 최적화를 진행을 해줍니다. 최적화라고 하는 거는 용량과 그 다음에 이제 경량화 그리고 이제 속도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부분들이 이제 최적화되는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모델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암 플랫폼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는 암 고객들도 마찬가지로 SoC 형태의 고객사들이 많죠. 네. 패밀리스 업체들이 특히 많은데 이 업체들이 이제 개발 진행을 했었을 때 노타의 모델에 대해서 암이 이제 같이 연계해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사용 계약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계약을 맺는 거고요. 네. 향후에는 저희는 건당 수수료 전환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고요. 이게 진행이 되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레버리지가 크게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근데 어렵다를 보고 있고 네. 빠르면 내년 아니면 내후년 정도 시점에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비전 A라고 하는 CCTV AI에 달리는 거 있죠. 네. 네, 그것도 역시 지금 현재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와중이어서 기존의 매출 증가와 더불어서 향후 중장기의 성장성들까지 확보된 업체여서 노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저희는 주목해야 될 업체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라 CPU가 좀 더 확산이 되면은 결국에는 노타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근데 꼭 베라 CPU에 대한 게 아니에요. 네,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실 베라 CPU는 한 가지의 예고요. 네. 모든 기업들이 자체 CPU들을 만들고 거기 SoC 형태로 이제 칩들을 대부분 다 이제 만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만들어질 때 NPU 단이라든가 CPU 단에서 최적화가 필요할 경우 노타의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네. 것 같아서 왜냐하면 베라 쪽에 이제 노타가 쓴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이 이제 나타날 네. 수 있어서 그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SoC 형태를 만들어질 때 노타의 모델이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타까지 살펴봤고요. 그 밖에 통신 장비주 좀 더 짚어주실 포인트 있을까요? 이제 통신 장비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RFIC랑 그 다음에 이제 LIG 아큐버 네. 같은 경우에는 방산 쪽 매출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업체긴 해요. 실적적으로 봤었을 때는 네. 이제 RFIC도 방산 쪽 관련된 매출액이 올해 한 1,800억 원 정도까지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이게 이제 보통 천공 쪽에 네. 들어가는 레이더 쪽에 들어가는 제품이죠. 그래서 이 제품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적적으로도 영업이 올해 500억까지 이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LIG 아큐버 옛날에 이노웨이를 쓴 업체죠. 이 업체 같은 경우 옛날에 스몰셀 관련돼서 이제 주력 매출원이 나오고 있었던 업체인데 통신 쪽에서는 방산 매출이 이제 LIG 이렇게 달고 이제 나가게 네.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한 230억까지 늘어나면서 실적도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다시 터다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을 보고 있어서 이 세 업체 모두 이제 이익적으로 굉장히 성장성이 좀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 쪽으로도 좀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최선호주로 그러면 솔리드 그리고 노타 이렇게 살펴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좀 관심 갖고 또 중장기적으로도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연구위원님과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